안녕하십니까. 평촌다수인 수학강사 정익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락고 기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락고에서 3번으로 나왔던 계획하실 문제인데 간단한 곱셈 공식을 전개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 곱셈 공식을 풀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겠고 근데 우리가 문제 쪽에서 물어보는 거는 각각 A, B, C를 여기 독립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A, B, C의 합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풀이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냥 곱셈 공식을 공식에 의해서 전개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전개되는 형태를 나중에 2학년 가서도 합동 쪽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각각 개수들이 정확하게 나온 이런 것들은 빼고 문제 쪽에 다루는 이런 AY 제곱, AY 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2y와 마이너스 2y가 곱해져서 이런 식의 전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y의 곱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쪽 3x와 이쪽 마이너스 2y 또 이쪽 2y와 이쪽 3x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2xy 마지막으로 x가 남았는 이 cx에 대한 개수를 이쪽 3x와 이쪽 개수 1 이쪽 1과 이쪽 3x 그래서 6x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A, B, C를 A는 4, B는 마이너스 12, C는 6 이렇게 독립적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합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구하는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A, B, C의 합을 구하는 형태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X, Y를 반대적으로 좀 대입을 하여서 A, B, C 합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풀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풀이라고 했을 때 X나 Y에다 각각 1을 대입하게 되면 양쪽식이겠죠. 양쪽식. 그럼 왼쪽에 대한 식을 한번 보시면 왼쪽 식은 3-2 플러스 1의 제곱이 형태가 되겠고 오른쪽은 9 플러스 A, B, C 이런 식의 전개식이 돼서 A, B, C를 각각 구하지 않고도 합에 대한 거를 이쪽 계산을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동일하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 문제는 복소수의 거듭제곱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 보면은 A의 꼴이 1-I에 1 플러스 I 분수꼴입니다. 지금 분모의 실수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아무래도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 꼴들은 바로바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자, 얘를 일단 한번 분모의 실수화를 한번 진행해보면 각각 전자 분모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해주게 되면 분모 쪽은 2로 될 테고 분자 쪽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I라는 꼴로 변형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도 이런 두 가지 형태들은 좀 바로 위쪽에 있는 부호를 가져다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걸 한 번쯤 기억을 해두는 것도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A의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변형을 해봤고요. 그러면 A가 우린 단순 I라고 변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거듭제곱의 합에 대해서 보실 텐데 우리가 이런 거듭제곱을 보실 때 I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각각 4번씩 반복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합 같은 경우에서도 각각 4개씩 묶어준다는 개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냐? I제곱, I제곱 이 4가지의 덧셈만 보더라도 이쪽은 마이너스 1, 이쪽이 마이너스 I, 이쪽이 1로서 다 합을 하시게 되면 0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딱 100, 4의 배수까지 합에 대해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4개씩 계속 끊기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 대상에서 여기 될 테고 이쪽 앞에 하나만 남은 거는 그래서 1만 남기 때문에 계산 결과 최종적으로는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쉽게 하실 수 있겠고요.
혹시 이 문제를 보시면서 혹시나 A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더라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똑같은 문제 구조상 A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마이너스 I. 좀 학생들이 여기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 마이너스 I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4번씩 들어가는 거는 규칙이 똑같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진행해 볼게요. 똑같은 문제 구조인데 A만 살짝 바꿔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기회. 그렇게 됐을 때 한 4가지, 저희 마이너스 I를 보고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이 계산치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I나 이 홀수 쪽은 그냥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테고, 짝수 쪽은 마이너스라는 부호 자체가 짝수의 거듭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그냥 i제곱, i4제곱을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이쪽은 마이너스 1, 이쪽이 1, 그리고 마이너스 i는 그대로 될 테고,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플러스 i로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계산하면 똑같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a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산 결과 정의가 1로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항식에 대한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첫 번째 그냥 직접적인 나누기를 통해서 한번 문제 풀이를 해볼 테고, 만약에 px 요 앞쪽 어떤 나누는 식이 굉장히 차수가 클 때 한번 풀이법에 대해서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보면은 px와 qx가 각각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 단순히 문제가 px 플러스 r을 qx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한번 저 식을 한번 정리해서 식을 써보면 3x제곱 px에 4x를 더하기 때문에 5x 플러스 7. 그 다음에 q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나머지 여기 몫이라고 할 때 우리가 q라고 많이 쓰는데 그 몫은 좀 구분을 해줘서 쓰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요. 자, 이쪽은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왼쪽 차수가 3차 정도밖에 안 돼요. 3차, 4차 정도라면 지금 2차식으로 나누는 정도가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나누기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학생들이 접근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나누기 하실 때도 지금 분명히 2차식이 없기 때문에 살짝 공간을 떼어놓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계산하다가 실수를 안 할 수 있겠고요. 자, 시작을 해보면 3x 제곱 자, 이제 이쪽에서 3만 들어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A가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왼쪽 차수가 너무 커진다. 혹시나 문제 쪽에서 8차, 9차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풀이도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문제 구조상 봤을 때 이쪽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하다 보면 이 안쪽 식이 0이 되는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근데 여기서 0을 만족하는 건 x가 허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형태에 대해서 나타내는 걸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거, 그 허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오메가라고 칭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런 추가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면, 즉 이 앞쪽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오메가를 한번 대입해보자.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이쪽 앞쪽 식은 없어질 테고, 이쪽을 가지고 오메가 정리해보면 3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5오메가 플러스 7은 5오메가 플러스 2. 양쪽이 같은 상등식의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주시면 양쪽식이 항등식이라서 이쪽 A 값이 아무리 차수가 높아진다고 해도 쉽게 바로 4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보락부 문제는 2012년도에 한번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각교별로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니까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3차식을 f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gx가 나오고 gx로 나눈 나머지가 fx-x제곱-2x로 나온다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식을 써보고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는 3차식을 가져다가 우리가 fx로 나누게 됐을 때 그 몫이 나올 테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 두 번째 똑같은 3차식을 가져다가 이번에는 gx가 나오고 자, 몫을 이번에 좀 구분해줘서 그 다음에 나머지가 fx-x제곱 -2x로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에 대한 거를 가져다가 보신다면 지금 일단 첫 번째 힌트 우리 2차식을 나눴을 때 어떤 gx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차수가 작은 1차식이나 상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1차식으로 보는 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제 뒤쪽을 볼 건데요. 1차식이나 상수거나 그쪽보다 차수가 낮도록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힌트를 먼저 제시를 해서 대부분 학생이 잘 찾았을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문제가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문제성이 발생을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왼쪽이 3차식이고, 이제 2차식에 대한 나누기 형태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접 나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직접 나누기를 한번 진행해 보면, 자, x를 대입을 해서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kx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플러스 1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여기서 뺄셈만 조금 조심해서 잘 해주시면 2-kx 플러스 2-k가 되겠죠. 자, 이쪽이 나머지 g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gx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gx를 구했는데요. gx를 이 형태 그대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2-k와 2-k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줘서 2-k에 x 플러스 1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한 후에 우리가 이제 k만 해결해주면 문제 쪽에서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는데, 자, k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왼쪽, 요쪽 식을 qx를 잡았을 때 여기랑 넣어볼게요, 여기에서 gx를 가지고 나누기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종류 쪽에서 항상 요쪽을 뭘로 만드나? 0으로 만드는 값이 있거든요. 지금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양쪽 식에다가 대입을 해본다면 이쪽이 없어질 테고 0으로 갈 테고 이쪽 식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6, 즉 0이 될 테고요. 그럼 이쪽 식에서는 지금 fx를 이런 식으로 잡았다면 즉 k만 남아서 k가 0이 되는 식이 되겠죠. 자, k만 잡았다면 이제 우리가 g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식의 형태를 잡았기 때문에 이쪽에다 이제 마무리 2를 대입하면 답이 바로 G는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직접 나누기를 사용하는 풀이가 되겠고요. 자, 이제 직접 나누기가 아니고 아까랑 똑같이 만약에 몹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f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형태로 잡을 수 있다면 여기서 이 몫을 설정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왜요? 왼쪽에 대한 개수들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을 살짝 지우고 식을 아래쪽에다 한번 써본다면 여기에서 이 몫이 그리고 gx가 자, 이쪽에서는 어차피 3차식에 대한 목 구조다 보니까 x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나머지
상수 쪽을 P라고 한번 설정한 상태에서 이쪽에 대한 전개식이 이쪽은 어차피 1차원화 상수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쪽 X세제곱과 X 2차식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3차식은 어차피 바로 해결이 될 텐데 2차식에 영향을 미치는 즉 PX와 PX제곱과 플러스 2X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이 P 값이 바로 1이라는 게 양쪽 개수를 비교하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몫에 대해서 접근을 해본다면 이번에 아까 풀이를 더 진행하지 않아도 이쪽이 0이 되는 값, 즉 마이너스 1을 양쪽에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이쪽 식은 0이 되고 이쪽 식이 0이 되고 GX가 남을 텐데요. 그럼 GX는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뭐냐,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갖는 식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0이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GX 0으로 어떤 식을 나눈다는 개념 자체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GX식을 A, X 플러스 1로 생각을 하고 문제 접근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요 A의 개수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겠는데, 그러면 A를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쪽 K 쪽도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K 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썼던 힌트를 GX 나눴을 때 아직 마무리는 똑같아요. 근데 직접 나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다를 뿐이고, 아까 f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로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k만 남을 테고, 똑같이 gx라는 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다 양쪽 키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k는 0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모든 이 앞쪽 fx식과 x 플러스 1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a만 찾으면 이제 문제 해결이 모두 가능한데, a만 손쉽게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 x제곱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0을 한번 대입하면 왼쪽은 2, 여기는 이쪽 식은 어차피 0이 되겠죠? 0이 되고, 즉 a만 남아서 a 값이 2라는 걸 찾아서 gx식을 똑같이 동일하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그리고 좀 연립 방정식까지 활용된 문제가 볼 수 있는데,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좀 어려우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쪽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수분해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는데요.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b, bc, ca 마이너스 a, b, c가 되겠죠. 이 정도는 이제 학교 국가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같이 한번 해보면, 저는 일단 인수분해 할 때 기본적으로 쭉 늘어쓰기보다는 조금 이제 3개씩 정도씩 묶어서 아래를 나열을 해서 구조를 좀 보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 소거를 해주시고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해줄 텐데, 이런 식으로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다면, 자, A가 A 제곱이 있는 식은 이쪽 두 식이 있기 때문에 B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테고, 이제 A에 관련돼서 식이 있는 거는 이쪽에 B 제곱, C 제곱, BC, BC 이렇게 총 4개의 식이 있기 때문에 B제곱, BBC 플러스 C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B제곱 C와 B의 C제곱이 있는데, 이런 상태가 있을 때 그냥 쓰기보다는 BC가 공통적 인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BC 그리고 B 플러스 C를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얘를 이쪽이 B와 C의 완전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B 플러스 C의 전체적으로 쓴다면 B 플러스 C를 묶고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c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안쪽식도 다시 한번 인수분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b 플러스 a 플러스 b a 플러스 c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가능하겠고요. 자, 이제 인수분해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ab, a 플러스 b, b 플러스 c, b 플러스 a는 616 어떤 숫자가 될 텐데 우리가 지금 a, b, c는 모두 자연수로 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616이 어떤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포인트 분해를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6은요 308 154 자, 7과 11까지 그렇다면은 이제 세제곱 7, 11로 이런 식의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을 한번 관찰해 보셔야겠어요. 지금 A나 B, C의 대수가 정해져 있고 가장 작은 C가 이보다 크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A, B, C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한번 본다면 A를 한번 2로, C를 2로 가정해보고 B를 3으로 즉 A를 한번 4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에 각각의 요 수들의 대소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작은 거 B 더하기 C가 가장 이 중에서는 가장 작은 형태가 될 테고 그 다음에서는 C 더하기 A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이런 식에 대한 대소관계가 성립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작은 가정을 한 것 뿐인데 가정을 해서 가장 작은 이런 상황이 5 이상은 돼야겠다. 5 이상. 그래서 덧셈의 합들이 최소 5 이상은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다가 어떤 식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한번 이 중에서 일단 4는 2의 제곱이 되는 4는 안 되겠고 7로 보실 수 있다면 이쪽이 8로 또 이쪽이 11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겠는데 다른 형태로 이제 만약에 B 더하기 C를 8로 가정을 해보는 순간 이쪽 7하고 11이 각각 소수기 때문에 이쪽이 표현이 뭐 이런 식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제 B 더하기 C가 7, C 더하기 A가 8, A 더하기 B가 10이라는 구조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 이제 최종까지 마무리 해주시려면 자, 우리가 A, B, C를 정확하게 알려주기인데 특수한 꼴의 연립방정식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식의 덧셈을 해주시고 나누기를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3이라는 결과치에서 우리가 다시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A는 6, 이 식을 이용해서 B는 5, C는 2라는 결과값으로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덧셈을 하시면 되는데 6 더하기 10 더하기 6 그래서 22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계속 X조인 3차 식에 대한 문제고요. 자, 3차 식을 X-가 나눠 떨어진다고 했을 때 즉 X-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자, 3차 방정식 fx는 0이 한근이 2i를 가진다. 우리가 한근이 2i라면 우리 개수가 모두 실수라면 혈내근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fx를 그렇다면은 x-3 x-2i x 플러스 2i고 이렇게 식의 구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3차 방정식에 대한 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f2x이기 때문에 f2x 그래서 x와 2x를 봐서 이 x 자리에 2x를 대입해주면 즉 x의 근을 즉 f2x의 근을 x는 이 아래를 다시 한번 풀어주실 필요는 없겠고 여기에 근들을 2 그리고 i 그리고 마이너스 i 이렇게 3개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이 모든 곱은 즉 3배
계산의 곱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해줘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게 EX처럼 단조로운 형태가 아니라 좀 복잡한 형태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X는 0을 만족하는 근 자체가 4, 2i,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f2x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x를 만족하는 근을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에 대한 전개가 필요가 없이 얘네들이 만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아래쪽에 한번 써보면 자, 이 식에선 4 f 2i f 마이너스 2i 자, 이번에는 이 아래쪽 식을 만족하는 근은 a, b, c라고 했으면 근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x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a 2b C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식을 전개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식을 고쳐 쓰지 않아도 위쪽 식과 아래쪽 4는 2a 2i는 2b 마이너스 2i는 2c 이런 식에 대한 비교성만 통해서 똑같이 근들을 a는 2 b는 i c는 마이너스 i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이번 모라코 문제에서는 보시기에도 일반적이진 않고 근데 형태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표시했는데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실수 AB가 있는데 AB의 대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줬고요. 당실 가나다라 보기인데 우리가 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금 표현 자체도 굉장히 A-B, FA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A-B 요런 분모 형태로 왜 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가 두근의 합형태와 두근의 곱형태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데 자, 이렇게 두근이 있을 때 두근의 합형태를 한번 정리해보면 A-B분의 FA-FB라고 정리가 될 테고요. 자, 곱형태라고 했으면 두근의 곱이기 때문에 A-B 제곱에 FA 곱하기 FB에 대한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이런 형태들을 지금 문제에 4번 이런 형태들을 가번 힌트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A, B에 대한 대소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힌트 쪽에서 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A 빼기 B는 그다음에 양수란 얘기까지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나누기를 해야 될 텐데 0이 되는 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대소 관계를 한 번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가번 힌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번 힌트를 이런 곱에 대한 형태를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 A-B의 제곱으로 나눌 테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마이너스까지 취해주면 이 값이 이 형태에서 이쪽이 분모해가고 마이너스까지 나눠주면 곱에 대한 형태가 6이라는 형태를 관찰하실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세에 대한 형태를 이제 이 나번 힌트식을 A, B로 나누기만 한다면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세에 대한 형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P와 Q를 부호 실수하지 마시고 합에 대한 거랑 곱에 대한 형태로 P를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근데 마지막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답원 힌트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답원 힌트를 한번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FA와 마이너스 FB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지금 가나 힌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A, B를 이 식에 나누게 된다면 지금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변화는 없을 테고 즉 이쪽 근에 대한 얘기까지 근의 배수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지금 이 문제에서 PQ를 찾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x-2와 x-3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나올 때 각각 한쪽 근, 즉 a-b 분의 fa라는
a-b분의 마이너스 fb라는 값이 이쪽 앞쪽이 더 크기 때문에 요게 3, 요게 2라고 정확하게 대답까지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에다 이 정답을 내실 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요 식을 한번 보시면은 a-b분의 q 쪽에다는 6을 대입하셔서 6fa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5의 fb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식을 근데 이 상태에서 쳐다볼 수 있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게 a-b분의 fa 그리고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ab분의 fb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쪽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근을 정확하게 구해놓은 상태라서 이쪽에다 3, 이쪽에다가 2를 정확하게 대입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정답은 28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